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중단은 식의 계산에서 지수법칙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시작합니다. 지수법칙이에요. 우리 지수라는 용어를 몇 학년 때 배웠었지? 중학교? 1학년 때. 기억합니까? 자, 그렇지, 맞습니다. 자, 쌤이 예를 들어서 A를 4번 곱한다 라고 하면은 이걸 A의 뭐라고 나타냈죠? 4제곱 이렇게 나타냈어.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밑이라고 불렀고 요걸 갖다가 무엇이라고 불렀어? 그렇죠, 지수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지수 말하는 거 맞고요. 이 지수에 대한 법칙을 볼 건데 어떻게 보면 사실 공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매번 이제 논리대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공식화해서 문제에다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앞에 적어 놓은 4가지 형태에 대한 그런 공식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 헷갈리는 것만 잘 넘어가면은 무난하게 갈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내용 지수의 합부터 해서 네 번째 지수의 분배까지 가보겠습니다. 지수의 합 말 그대로입니다. 지수끼리 뭐 한다라는 의미가 될까? 그렇지, 더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자, 이건 언제 더해 주냐면 쌤이 일단 적어 볼게요.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자, 이것에 대한 결과가 A의, 자, 지금 지수의 무엇을 배우는 거지? 합. m 플러스 n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문자로 보면 저게 또 왜 저렇게 되고 왜 저렇게 귀찮게 생겼지? 라고 하는데 되게 간단한 내용이에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 그러면 저 공식에 의해서 A의 몇 더하기 몇 제곱? 3 더하기 2제곱, 즉 A의 몇 제곱? 요렇게 이제 되는 건데 정말 간단해요. 이게 뭐냐면 생각해봐. 이거는 A가 몇 번 곱해진 거니? A가 3번 곱해진 거야. 얘는 A가 몇 번 곱해진 거야. 야, 그러면 토탈 A 몇 번 곱해집니까? 5번 곱해지니까 이런 개념인 거야.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요거 말고 쌤, 그러면 만약 쌤이 여기까지 적었어.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해주면 될까? 그냥 지수를 싹 다 그냥 다 뭐 해주면 될까? 더 해주시면 됩니다. A가 3번 곱해지고 2번 곱해지고 7번 곱해지면 토탈 몇 번 곱해졌다? 12번 곱해졌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니? 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지수의 합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 겁니다. 지수에 뭐가 나와 있죠? 곱. 일반적으로 우리가 합을 보고 난다면 그 다음엔 차를 보는 게 상식적인데, 그치? 갑자기 뭐부터 튀어나왔니? 곱부터 나왔어. 왜냐면 이 차가 조금 적당한 난이도도 있고 독특하기 때문에 이게 뒤로 밀려난 거야. 자, 지수끼리 곱하는 상황은 언제냐? 쌤 여기 적을게요. A의 m제곱을 n제곱 했을 때 A의 얘랑 얘를 뭐 해주냐면 곱해서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쓰는 건 복잡해 보이지만 보는 건 되게 쉬워요. 한번 같이 보자. A의 세제곱의 제곱. 그러면 이게 결론이 A의 몇 제곱이라는 걸까? 6제곱이라는 거예요. 3이랑 2를 무엇해가지고? 곱해가지고.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 자, 생각해봐요. 이게 제곱이라는 건 이걸 몇 번 곱한다라는 의미지? 3번. 잠깐만. 제곱이니까 이 덩어리를 몇 번 곱한다? 2번 곱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A의 세제곱을 몇 번 곱한다? 2번 곱한다. 즉, 이렇게 된다면 지수끼리 이제 계산이 됐을 때 3이랑 3이랑 더해지게 되겠죠. 3이 2번 더해지는 거니까 3 곱하기 몇이 되는 겁니까? 2가 돼서 저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니? 네. A 3개, A 3개니까 A 6개 된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자, 다만 이해하는 건 쉬운데 처음에 이제 적용하려면 이걸 더하는 건지 곱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 A의 5제곱 아닙니다. 아시겠죠?
가끔 가다가 우리 친구들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주세요. 됐지? 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여러분들 교재에 지금 2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쌤이 오늘 할 내용 싹 다 설명하고 간단하게 이제 문제들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수의 차예요. 그럼 지수끼리 뭐 한다라는 걸까? 뺀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쌤이 여기 공간을 좀 넓혀놨습니다. 이 중등 과정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좀 귀찮게 세 가지 케이스를 다 나눠놓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어떤 경우냐면 나눗셈을 할 때예요. 나눗셈을 할 때인데 결과가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수의 차죠. 실질적인 차가 이렇게 들어가. A에 m-n제곱. 그 다음에는 1. 그 다음에는 분수로 적혀지는데요. A에 n-m제곱분의 1. 이렇게 이제 쓰여지는 거예요. 자, 지금 결과가 몇 개로 나와졌어? 3개로 나와졌는데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 이 첫 번째 경우는 m이 n보다 더 큰 경우에 쓰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m과 n이 같을 때 쓰는 거고요. 세 번째 경우는 m보다 n이 클 때 이렇게 분수꼴로 적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봐봐. 일단은 첫 번째 앞에 게 더 큰 경우부터 쌤이 한번 보여볼게요.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 우리 얘는 A를 5번 곱한 거에서 A를 몇 번 나누라는 의미예요? 2번 나누라는 의미인데 쌤이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얘를 A 제곱분의 A 5제곱 써도 되겠지? 네. 그쵸? 그러면 분자에서는 A가 몇 번 곱해져? 5번 곱해지고 분모에서는 A가 그럼 여러분들 깔끔하게 약분은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A가 몇 개 남는 겁니까? 3개 남는 거지. 이해 가니? 네. 그 3개라는 것은 여기 5개에서 2개를 무엇해 준 걸까? 빼준 걸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는 A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을 해볼 건데 생각해봐. 지금 이 지수가 같은 경우잖아. 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보세요. 얘랑 얘랑 똑같은 애거든? 5 나누기 5가 얼마입니까? 1. 그치? 어떤 수를 같은 수로 나누면 항상 결과물은 얼마? 1. 그리고 얘네도 같은 수잖아. 같은 수에서 같은 수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이라고 보는 거야. 되겠니? 네. 자, 그 다음에는 이 순서를 좀 바꿔서 A제곱 나누기 A 5제곱을 해볼 건데 이거는 이제 A 5제곱분의 A 제곱이라는 거 동의해요? 네. 그럼 밑에서 A가 총 5번 곱해질 거고 위에서 A가 몇 번 곱해져? 2번.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깔끔하게 약분시키고 나면 분모에 A가 몇 개가 남습니까? 이렇게 남겠죠. 자, 그럼 여기 봐봐. 지수가 앞에 게 크니 뒤에 게 크니? 뒤에 게 더 클 때 나눗셈을 한다면 결과가 분수꼴로 적혀지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큰 수에서 작은 수로 빼게 된 거야. 여기 있는 수가 마이너스 3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순서 바꿔서 여러분들 빼야 된다라는 거. 됐지? 자, 이거는 여러분 이제 중등 과정에서 지수 법칙 쓰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문제를 풀어 가셔야 돼요. 되겠어요? 네. 자, 근데 쌤이 한 가지 조금 설명을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문제 풀다 보면은 정말 이 정확한 개념을 적용시켜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시험 시간에 난이도 높고 조금 복잡하게 꼬아낸 문제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살짝 고등학교 과정을 끌고 내려와서 조금만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되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켜만 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요겁니다. 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n제곱분의 1이다 라는 것, 요거 여러분들 필기를 나중에 해주시고요. 이게 왜 갑자기 여기 쓰이게 되는 거냐? 지수의 차를 하게 된다면, 나눗셈을 한다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앞에 게 큰지 뒤에 게 큰지 판단을 또 해야 되잖아, 그치? 네. 근데 그게 미지수로 나오가면 또 껄끄럽습니다. 그러면 그냥, 자, 포인트. 나눗셈이면 지수끼리 빼세요. 알겠죠? 다시 한번. 나눗셈이면 지수끼리 무엇하라고? 네. 빼라고. 이거 생각하지 말고 빼라고요. 됐죠? 네. 그러면 쌤, a의 7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 하면 빼면 a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a의 5제곱 나누기 a의 10제곱 하면은 a의 몇 제곱 쓰라고? 그냥 마이너스 5제곱 쓰라고요. 쓰고 요 내용을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가면 지수를 정수까지 우리가 확장을 시켜주거든.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그냥 생각만 해주시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자, 대가성을 보면 돼. 여기서 마이너스를 떼버리면서 어디로 집어넣는다? 분모로 집어넣는다. 이 마이너스 떼버리면서 어디로 넣는다? 분모로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면 돼. 네.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무조건 뺄셈 하세요. 뺄셈 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떼버리면서 어디로 집어넣어라? 분모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풀고 이제 가야지 다른 거 생각 안 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네. 그렇다고 이게 무조건 만능은 아니고요. 이렇게 쓸 때는 또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풀 때도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크네. 그러니까 분수로 적을 거야. 네. 알겠지? 그리고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이렇게 쓸 거야. 알겠죠? 네. 당연히 이렇게 쉬운 거 할 때는 이렇게 그냥 바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복잡해지고 막 항이 여러 개가 이제 나눗셈이 있고 하면은 그걸 따질 여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거 그냥 무조건 나눗셈이면 뭘 해주고 차를 해주고 음수 나오면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 되셨나요? 네.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이따가 요거 꼭 한번 적어 주시고요. 이제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0페이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수의 분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크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바로 가볼게요. a, b의 m제곱 요렇게 나와 있으면 a, b에다가 각각 m제곱씩 요렇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여기 1제곱이죠, 여기. 그때 이 m이라는 값이 여기에도 곱해지고 여기에도 곱해진다라는 거야. 분배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그러면 저런 논리에 의해서 저런 것들 말고 A의 제곱, B의 세제곱의 4제곱이라고 한다면 네. 자, 지금 지수의 무엇이냐면 분배거든요? 분배를 한다고 이거야. 요것도 여기다 분배하고 분배하는 거야. 근데 이거 분배를 할 때 얘랑 얘랑 무슨 계산을 해야 되냐면 요거 했던 것처럼 곱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A의 몇 제곱이 될까? 8제곱. 네. B는 몇 제곱? 12제곱, 12제곱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됐죠? 네. 마지막입니다. 여기는 지금 A랑 B가 곱해져 있는데 만약에 분수꼴로 나와도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돼요. 역시 분수야. 이때 M을 A도 M제곱 해주고 B도 M제곱 해주시면 돼요. B분의 A에서 각각 M제곱씩 된다라는 것. 받아들일 수 있겠니? 네. 이해하셨나요? 네. 오케이. 자, 해서 오늘 배울 지수 법칙 4가지 형태에 대한 걸 개념을 다 다뤄봤습니다. 지수의 합, 지수끼리 더한다. 곱한다. 차는 이 과정 알고 있대. 요거까지 좀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지수의 분배 잘 다뤄보도록 합시다.
자, 어차피 지금 이제 개념만 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이제 문제 풀이가 좀 필요하고요. 지금부터 기본 문제들 풀어보면서 한번 적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정리해 주시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의 합과 지수의 곱 관련된 2-1번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말 기본적인 문제들인데요. 이 기본적인 문제들이 나오진 않아. 이걸 이제 밑바탕으로 이제 깔고 난이도 높아지는 것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든 그냥 쉽게 다룰 수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한번 써볼까? 마이너스 1의 몇 제곱이 될까? 마이너스 1의 지금 밑이 똑같잖아. 근데 곱셈이면 지수끼리 무엇 해야 된다? 더해야 된다. 일단 요렇게 그냥 표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걸 이제 더 계산하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을 홀수분 곱하게 되면 부호는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결론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밑이 전부 다 3인데 3이 하나, 두 개, 세 개 곱해져. 그럼 3이 총 토탈 몇 번 곱해진 겁니까? 6번 곱해진 거죠. 1, 2, 3 더해서 6. 됐지? 그 다음에 3번. 지금 밑이 A인 것도 있고 B인 것도 있어. 따로따로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A는 3개랑 5개 곱해지니까 총 몇 개? 8개. B는 그냥 2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속도 좀 높여볼까요? 제곱이랑 4제곱이야. X의 몇 제곱? Y는 몇 제곱? 8제곱. 됐지? 자, 바로 갑니다. 얘는 곱해야 되죠. X의 몇 제곱? 9제곱.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얘는 더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한 번만 거쳐갈게요. 5의 세제곱 냅두고 요거는 5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8제곱. 그렇지. 그럼 결론은 5의 몇 제곱? 11. 그렇지. 11제곱. 자, 그 다음에 2-1번. 빈칸 채워넣기입니다. 요거 쉽죠. X가 몇 개 있고 X가 1개 있어. 6개 되려면 여기 몇 개입니까? 5. 여기는 네모랑 3이랑 곱해주는 거죠. 2개 곱하면 15 돼야 되니까 5. 그 다음에 일단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게 X의 12제곱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럼 12개랑 몇 개 있어야 18개가 될까? 6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네. 자,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29페이지 여러분들 지수법칙, 지수의 차 관련된 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1번 살펴보자. 나눗셈이면 지수끼리 차를 하면 되는 거지? 자, 5개에서 2개 나누면 몇 개 남습니까? 3개. 됐지? 그 다음에 자, 요 같은 경우는 쌤이 이제 방법을 2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그죠? 일단은 정석적인 방법으로 한다면 지수가 뒤에 있는 게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꼴로 적는 거야? 분수꼴이고, 그러면 A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서 세제곱분의 얼마? 1 이렇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네. 아니면 쌤이 아까 이제 언급했었던 그냥 빼라고 했죠. A의 몇 제곱? 마이너스 3제곱. 됐지? 네. 그러고 나서 이 마이너스를 없애주면서 분수꼴로 이렇게 바꿔 적어주면 된다. 자, 이거는요, 서술형에서는 적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여러분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써주시면 안 돼요.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갑니다. 자, 3개짜리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푸냐면 요걸 사용한다면 그냥 바로 이렇게 가주면 돼요. X의 7제곱에서 세제곱 있으니까 빼기 3을 하고, 요것도 나누고 있으니까 여기 1 숨어 있죠? 1을 빼줍니다. 그럼 X의 몇 제곱이 돼요? 요렇게 해서 결론을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두 개씩 계산하는 거야. 얘랑 얘랑 계산하면 x의 몇 제곱? 나누기 x 한 개 해주면 결과는 x의 몇 제곱? 세제곱.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풀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요거 가봅시다. 얘도 요런 식으로 바로 풀어볼게요. 네. 그럼 A에 8 빼기 얼마? 4. 그 다음에 또 얼마? 빼기 16이에요. 그럼 A에 얼마입니까? 이거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네. 그러면 요거 쌤이 어떻게 적으라고 했지? A에 12제곱분의 1 쓰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렇게 가는 게 조금 더 빠르겠죠. 그치? 아니면은 우리 두 번 거쳐서 갑니다. 얘랑 얘랑 먼저 계산해요. 어떻게 돼요? x의 4제곱 나누기 x가 아니라 a였네요. 다시 a의 몇 제곱? 4제곱. 요거 두 개 계산해서 오케이? 나누기 a의 16제곱. 그러면 나눗셈인데 뒤에 게 더 크잖아. 그치? 그럼 분수로 적어야 돼. 그리고 16에서 4를 빼서 그렇지. 요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아까 쓴 거랑 결과가 똑같다는 걸 볼 수 있죠.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자, 요번에는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요거 두 개 계산하면 x의 몇 제곱? 나누기 x의 5제곱이 되니까 자, 뭐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계산할 수 있겠죠? x의 몇 제곱?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두 개 먼저 계산을 할게요. 뒤에 게 더 크죠? 네. 그러면 a의 1제곱분의 1 이해가? 네. 그리고 뒤에서 곱하기 a를 하고 있죠. 네. 되겠어요? 그럼 결과가 얼마입니까? 1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여기서 쌤이 아까 전에는 안 적어줬는데 요것도 하나 알고 있으면 좋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게요. 나눗셈이죠. 빼기 얼마? 4. 덧셈이죠. 얘는 네. 1을 더해. 그러면 a의 몇 제곱이야? 0제곱인데요. 네. 자,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이것도 고등학교 과정인데 여기 밑에 일반적으로 0이 들어가게 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생각하면 되고 모든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에요. 1. 되겠어요? 네. 자, 요거 필기를 한번 해봅시다.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다? 1이다. 자, 요걸 아까 여러분들 그 지수의 차 위에 필기했던 부분에 한번 요것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4-1번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갑니다. 빈칸 넣기인데 쉬워요. 나눗셈이면 차를 아는 거지? 네. 네모에서 3을 뺀 게 4가 돼야 돼. 얼마니? 7. 그 다음에 요거는 분수로 적혔네. 그럼 누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뒤에 게 더 큰데 여기 지금 지수가 1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요 네모에서 2를 뺐을 때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네모 박스에 얼마 들어가? 3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은 두 개, 두 개씩 해도 되고 바로 계산해도 돼요. 요거 두 개 계산하면 얼마죠? x 6제곱. 나누기 x의 4제곱을 해서 2가 돼야 돼요, 지금. 그럼 여기 몇 개 들어가야 될까? 4.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되겠죠? 네. 자,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또 바로 뒤에 지수의 분배 마지막으로 풀어볼게요. 5-1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지금부터는 여태까지 이제 했던 분배도 쓰는데 여태까지 했던 부분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분배 법칙 한번 해봅시다. 괄호 있고 세제곱 있으니까 이 세제곱이 A도 세제곱하는 거고 B제곱도 세제곱하는 거예요. 되겠니? 그러면 여기는 A 1제곱이니까 A의 몇 제곱으로 바뀌냐? 세제곱. B제곱의 세제곱이 되니까 B의 몇 제곱일까? 잘 생각하고 그렇지, 6제곱입니다.
덧셈이 아니에요. 이거 조금 헷갈려 하니까 처음에 잘 구분을 해주세요. 자, 여기도 분배한다. 3을 여기도 주고 여기도 똑같이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x 몇 제곱? 세제곱분의 y의 6제곱. 자, 이번에는 3이라는 이 숫자도 있죠, 상수. 이 3도 제곱하셔야 돼요. 그럼 3을 제곱해서 바로 얼마로 적어볼 수 있을까? 9. 네. 되겠네. a 5제곱의 제곱이니까 a의 10제곱, b의 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4제곱이라는 걸 2도 4제곱, x의 6제곱도 4제곱, y의 제곱도 4제곱. 됐니? 그러면 y의 몇 제곱분의 8제곱분의 이해되나요? 네. 2의 4제곱 바로 적겠습니다. 16. x의 24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6-1번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까 거랑 뭐 거의 비슷한 건데, 자, 마이너스 보이죠? 마이너스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홀수번 곱해지냐, 짝수번 곱해지냐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해주면 돼요. 자, 부호부터 결정하자. 마이너스 세제곱 해봐. 뭐가 될까?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면 몇 분의? 8분의 x 세제곱. 넘어갑니다. 자, 마이너스 제곱하면 부호 뭘로 되겠니? 플러스야,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를 생각하고 3을 제곱합시다. 얼마예요? 9. x 제곱.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의미 없죠? 그러면 몇 분의? 9분의 x제곱, y제곱. 쭉쭉 갑니다. 이제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하면 27. x의 몇 제곱? 6제곱, y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되겠죠. 금방 하지? 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교재 31페이지에 있는 문제 2개만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리해 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5번, 7번 2개 한번 풀어볼게요. 사실 여기 형태에서 문제 어려운 것들도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기본적인 문제만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뒤쪽에 여러분들 교재 그 스텝 3 알고 있죠? 그쪽 가면은 요거 관련된 시험에 거의 90%는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의 그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뤄보겠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2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자, 지수법칙 배우고 이거 이제 풀려고 하는데 밑이 3인 애들의 나눗셈이야. 근데 우변에 보니까 숫자가 얼마 적혀 있습니까? 81이 적혀 있어. 바로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81이 3과 연관성이 있어요? 네. 있죠. 81은 3의 몇 제곱입니까? 4제곱. 그렇지. 얘는 3의 4제곱이 됩니다. 그럼 뭐 우리 아까 풀던 문제랑 똑같지. 그치? 7에서 a를 뺀 게 4가 되는 거니까 a는 얼마? 3.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네. 됐니? 자, 여러분 이제 풀다 보면 어느 정도 알겠지만 요거 쌤이랑 간단하게 연습 조금만 더 해보자. 예전에 했을 수도 있는데 2의 6제곱은 64죠. 2의 7제곱은 128. 이렇게 2씩 곱해가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이제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계속 수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의 값은 우리가 익혀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3의 4제곱은 81, 3의 5제곱은 243. 요 정도만 조금 알아놓고 있으면 되게 문제 같은 거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됐죠? 네. 마지막 7번. 이 문제도 어려운 형태가 있는데 지금은 좀 쉬워. 볼게요. 분배 법칙을 하는데 이 b제곱을 3에도 해주고 여기에도 해주는 거야. 그럼 먼저 3의 b제곱 되는 게 여기 있는 숫자 얼마랑 같아야 됩니까? 27. 근데 27은 이게 3의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b는 얼마 나와? 3 이렇게 나와지고, 그럼 이제 b가 3이면 얘랑 얘는 무엇 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곱해야 돼요.
그지? 네. 그랬을 때 x에 지금 15제곱이 나와져야 됩니다. 네. a가 얼마죠? 5가 되겠죠? 자, a는 5, b는 3이니까 여기 계산하라는 거 10 빼기 3. 답은 얼마? 7.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수법칙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식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외워놓고 잘 적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